자, 그러면 5페이지의 표준세율. 자, 그 다음에 13번. 오늘은 이제 5페이지의 13번. 그러면 이제 가산세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그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자, 우리 그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것은, 자, 이런 애들은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신고 납부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에서 재산세. 자, 얘는 이제 보통징수 방법이죠. 보통징수 제도. 자, 그러면 이제 신고납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자, 이제 구청에 가서 지방세니까 구청에 가고 국세 같으면은 세무서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구청에 가서 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제도. 그 다음에 보통징수 제도는 이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죠.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자, 우리는 이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납부를 하면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취득세는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신고와 납부를 이렇게 이원화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취득을 했으면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는 신고 기한이라고 하고 요 신고 기한 이내에 가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60일 동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면 자, 이때는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자,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 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부과되는 조세예요, 조세. 그래서 요게 이제 가산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이렇게 붙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도 안 했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역시 부과되는 거죠. 자, 이때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만분의 3이다 그랬어요. 만세. 그럼 여기서 만세라는 개념은 만원에 하루에 만원에 3원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원에 3원. 퍼센트로 보면은 얘는 0.03%고, 근데 이제 하루에 0.03%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1년으로 곱하게 되면은 365일 하면은 연 10.95%가 요게 이제 가산세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가산세가 뭐냐라고 하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지방세는 이제 모두 신고납부제도에서는 20%인데 하나 10%짜리도 있어요. 10%짜리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라는 거 있죠. 자, 지방교육세의 자, 요 신고불성실은 자, 얘는 이제 10%다. 자, 요거 하나만 별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싸잡아서 20%다. 그럼 이제 원래는 우리가 1억짜리를 취득을 했고 1억을 취득을 했을 때 자, 취득세가 4%라면은 자, 여기 신고기한 내에 얼마 내야 돼요? 40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4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신고불성실이 20%니까 400에 20%면은 80만 원이 이렇게 부과되는 거죠. 신고불성실로 부과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요? 만분의 3이니까 400만 원이면 하루에 1200원씩이라 하루에. 그러면 이제 하루 있다 내면
하루 있다 내면 1,200원을 더 내야 돼. 480만 1,200원. 그 다음날 내면 480만 2,400원. 그 다음날 내면 480만 3,600원. 이렇게 해서 낼 때까지 1,200원씩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가산세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방세에서, 자, 뭐 지방세만이 아니라 국세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에서는 과세권을 포기하느냐? 아니죠. 국가에서는 이 사람에게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D-Day를 잡아요. 자, 그래서 어쭈 신고 안 하네. 자, 좋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D-Day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요 D-Day까지의, 자, 우선 본세가 400,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80, 그 다음에 자, 납부불성실 하루 만분의 30 계산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만약에 10만원, 그러면 요거 합해가지고 490짜리 고지서가 여기서 오게 돼요. 이제 내라고. 그러니까 결국 신고납부 제도가 있다면 무조건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징수, 고지서가 오는 게 아까 보통징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납부지만, 자, 신고납부를 안 하게 되면, 신고납부 안 하면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새로 생긴 제도가 뭐가 생겼느냐? 그러면, 자, 신고기한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이 고지서가 오기 전에는 가서 기한 후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신고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안 받아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루에 1,200원씩 계속 올라가는 걸? 그거 안 받아주면 안 되죠. 그래서 신고기한이 경과해도 고지서가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해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한 후 신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좀 일찍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다시 1개월을 줘요. 1개월. 그래서 1개월을 주고 요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자, 요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을 해준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은 400돈 내면, 그 다음에 만약에 하루 지나서 갔어요. 그럼 원래는 80만 원이 붙어야 되지만 50%를 빼주지. 그래서 440만 1,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까지. 요 1개월까지는 자, 440만 원이 되는 거죠. 440만 원하고 1,200원씩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1개월을 딱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400만 원에다가 80만 원이 제대로 붙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산세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가서 자, 5페이지의 13번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납부기한까지의 조세 미납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자, 가산금이라는 건 이제 뭐냐? 그럼 이제 가산금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보세요. 또 이제 여기까지 우리 국가가 당신네들 얼마 내라? 490만 원 내라. 본세.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490만 원을 세액으로 해서 우리한테 고지서가 와요. 이렇게 490만 원 이렇게 오면, 자, 요 490만 원 속에는 가산세는 포함이 돼 있지만 가산금이란 건 없었잖아요. 그럼 가산금은 뭐냐? 자, 일단 고지서가 왔으면, 자, 고지서에 의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날짜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6월 30일이 납부기한이었다. 그러면 요 6월 말까지는 요게 계산이 된 거 아니에요. 다 계산이 돼서 490만 원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자, 신고납부 제도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행에다가 6월 말까지 세금을 내야 돼. 얼마를? 490만 원을. 근데 만약에 6월 말일 날 또 못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여러분들 세금 고지서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 여기가 납기 내
그 다음에 한 칸 밑에 납기 후 이런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이 납기 후 요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 사람이 6월 말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요걸 또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붙느냐? 이제부터 붙는 것은 가산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산세가 아니라 이제는 가산금. 가산금은 뭐냐? 연체이자예요. 원래 6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잖아요. 6월 말일까지 안 냈으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요 가산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1월이에요. 1월. 자, 1월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3%가 붙어요. 3%. 그래서 이 가산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는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중가산금이 있는데, 자, 이때 일반 가산금은 3%가 되고 중가산금은 1.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49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안 내요. 그러면 납기 후는 이제 다음 달 7월 말까지는 3%가 붙어. 그러면 3%면 14만 7천 원이네요. 그러면 납기 후 금액이 504만 7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49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인데 요 놈의 3%가 붙는 거예요. 요 놈의 3%. 그러면 3, 4, 12, 3, 9, 27에서 14만 7천 원 요게 바로 일반 가산금으로 납기 후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오잖아요. 고지서 오면 그 밑에 있는 납기 후 금액은 요 놈의 103%가 된다. 3% 더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때까지 내면은 얼마가 됐어요? 요때까지 내면 490이고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내면 자, 하루만 늦어도 504만 7천 원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달서부터는 뭐가 붙어요? 이제는 중가산금이 붙는 거죠. 그러면 중가산금은 1.2%가 붙어 490에 1.2%면 49, 248, 298 그러면 58,800원인가? 자, 이제는 58,800원씩 낼 때까지 붙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이제 중가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자, 중가산금은 몇 개월까지 붙일 수 있느냐? 60개월까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 중가산금이라는 것은 무거운 가산금이라는 표현인데 자, 일반 가산금은 3%인데 왜 중가산금은 더 적으냐? 얘는 딱 한 달, 1개월이에요. 얘는 1개월이지만 얘는 최고 60개월까지 낼 때까지부터 그래요. 그럼 최고 얼마가 돼요? 72%를 중가산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물론 요 60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은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제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낼 때는 자,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그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끝. 만약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 만분의 3이다. 단, 자, 당해 조세를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고지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고 자, 이때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를 빼주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와서 고지서에 주어진 날짜대로만 내면 끝. 만약에 여기서 못 내면 그 다음 달 한 달 동안에는 3%의 일반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 달서부터는 낼 때까지 월 1.2%씩 중가산금이 붙는 거다. 이런 조세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가산세는 당해세법이 정하는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조세에 해당하며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을 차등해서 적용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먼저 이제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는 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지방세는 무조건 그 20%. 그런데 이제 국세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자, 국세의 가산세는 자, 국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자, 이거에 따르는 이제 가산세가 붙겠죠. 근데 국세는 하나가 더 있어요. 즉 뭐냐? 자,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당한 목적이라고 할게요. 부당한 목적으로, 즉 뭐예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40%. 그 다음에 단순 무신고. 자,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미달되게 신고했다. 미달 신고는 10%. 이렇게 해서 자, 국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보다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가 부과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무신고, 단순 무신고. 자, 이런 경우에는 20%고, 그다음에 미달되게 신고했을 때 이때도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에도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자, 일부러 적게 신고했다. 그럴 때는 40%고, 그다음에 뭐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이 실수로 적게 신고됐다면 그때는 10%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국세 박스 안에 6페이지죠. 자, 부당 무신고는 40,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자, 납부 불성실은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만세. 자, 그다음에 지방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자, 납부 불성실은 만세 똑같은데 단 지방교육세만 10%. 또한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 소리는 뭐를 의미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신고 납부하는 기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뭐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또는 이제 뭐 불이 나고, 그래서 이런 신고할 정신이 없잖아. 그런 경우, 그런 그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자, 또한 신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자, 그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해 드린다. 자, 그다음에 가산금이에요. 자, 가산금이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자, 중요한 거, 아까 가산세는 하나의 세목이라 그랬어요. 세금이라고 그랬는데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고 늦게 낸 거에 따르는 지연이자라는 거. 자,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분하게 된다. 기억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일반 가산금은 3%고 중가산금은 자, 1.2%. 자, 다만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재산세가 나왔어. 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자, 고지서에 의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고지서가 7월 16일에서 자, 7월 31일 날 재산세 납부 기한이에요. 자, 이때 우리 재산세가 얼마가 나왔느냐?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20만 원을 요 납부 기한 내에 내면은 20만 원이면 돼요. 근데 처음에 요 고지서 올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재산세 고지서에는 자, 납기가 여기 적혀 있다고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그러면 얼마네요? 20 이렇게 내고요. 그 밑에 칸에 보면은 납기 후 그래서 8월 말일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일까? 뭐 얼마예요? 3%잖아. 3%. 그러면 20만 원에 3%면 20만 6천 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20만 6천 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 납부 기한까지 내면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내게 되면 자, 3%가 붙어요. 일반 가산금이. 그래서 20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20만 6천 원. 그 다음에 만약에 9월 달에 내면 어떻게 되느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때는 다시 뭐가 붙어요? 중 가산금이 붙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은 일반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 달부터는 중가산금이 얼마씩 붙어요?
1.2%. 자, 중가상금은 자, 1.2% 붙는다니까. 요 일반 가상금은 3%가 붙고 그 다음에 중가상금은 1.2%가 붙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자, 20만 원에다가 1.2%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빵이야, 빵. 왜 빵이냐? 자, 거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자, 요런 그 가산금에서는 국세는 100만 원. 자, 지방세는 30만 원이 안 되면, 자, 30만 원 미만이면 요 경우에는 중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상금은 무조건 붙지만, 자, 지금 지방세와 재산세는, 자, 지금 20만 원 나왔어요. 그럼 30만 원 미만이잖아. 그럼 30만 원이 안 되면은 중가상금은 못 붙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30만 원도 안 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무조건 언제 내더라도 20만 6천 원으로 납세무가 종결돼 버린다. 이 소리죠. 이해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30만 원이 넘는 사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재산세가 얼마 나왔느냐? 40만 원 나왔어요. 그럼 납부기한까지 내면은 40만 원인데, 자, 못 냈어요. 그럼 8월 달에는 얼마가 될까? 41만 2천 원이 되는 거지. 3%. 40만 원에 3% 하면 12,000원. 그래서 41만 2천 원이 요게 납기후 금액이라. 그리고 이제 또 못 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40만 원에 1.2%니까 한 달에 이번에는 4,800원씩 낼 때까지 계속된다. 이 소리지. 이번에는 3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30만 원이 안 될 때는 안 붙는 것이고 3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붙는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주에 안 했던 거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거기 있던 문제, 그것도 안 풀었죠? 자, 거기 보면 요거 22회 지난번 시험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시험 문제가 우리 뭐 세법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면 뭐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세법은 별로 시험 출제되는 과목이 적으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들을 덜 하지. 공부를 덜 하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듯이 세법 시간에만 출제이 나오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내면 16개 다 맞히면 안 된다 그랬죠. 예의상 14개는 맞힐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요걸 하기 전에 이제 하나 먼저를 또 배울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이제 비과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제라는 게 있어요. 면제. 자,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면제라고 하는 것은 과세 대상인데, 자, 정부가 자, 10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낼 세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세금이야. 그런데 국가에서 내지 마. 이렇게 해서 낼 돈을 면제시켜 주는 게 요게 바로 100% 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감면이 요걸 이제 감면이라고 얘기할게요. 비과세와 감면이 있는데, 자,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를 감면을 해주면, 100%를 감면해주면 얘를 면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낼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내라 이 소리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과세가 좋을 것 같아요? 감면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게 좋아요? 뭐 당연히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비과세 세이자잖아. 감면은 투자고. 그럼 당연히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먼저 비과세다. 그러면 세무서나 구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가셔도 돼. 근데 면제다.
그럼 가서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하면 계산서를 이렇게 다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꾸며요. 꾸며놓고 자 여기서 100%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자 언제나 우리가 이 유통세라고 있죠. 유통세라고 하면은 자 취득세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새끼세라는 걸 배웠죠. 새끼세. 자 새끼세가 뭐야?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되면 자 요거에 따라서 농특세가 얼마부터요? 10%.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자 20%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에는 자 등록세에는 다시 뭐가 붙었습니까? 자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다시 또 20% 붙어요. 자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0% 붙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여기 뭐가 들어가요? 지방소득세가 자 얘가 몇 프로 붙느냐? 10%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은 유통세가 아니죠. 보유세죠. 자 재산세는 뭐가 들어가느냐? 다시 지방교육세가 20% 이렇게 붙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가 100만 원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농특세가 10%인데요. 원래는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배워요. 5만 원만 내면 돼요. 5만 원. 그렇다고 5% 그러면 안 돼요. 그냥 10%인데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계산하면 5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면은 20만 원인데 아니에요. 10만 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등록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지방교육세 20만 원. 자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10만 원 이렇게 따라 붙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오면 자 지방교육세는 2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얘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납세 의무 성립할 때 요 새끼세 부가세도 따라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 요 중에서 보유세는 말고 요 유통세에는 다시 한번 여기 농특세가 20%씩 붙어요. 여기에 자 농특세 20. 자 그다음에 여기에도 농특세가 20%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없어요. 자 이 경우도 없고 이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써놨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 원래 얘가요 100만 원이 나왔는데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자 국가에서 50%를 감면해 주겠대요. 그러면 50% 감면해 주면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지. 반만. 100만 원인데 50% 빼준대. 그러면 5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50만 원의 10%니까 5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내요. 그리고 요게 붙는 거예요. 이제 여기 뭐가 붙느냐? 내가 원래 세금을 100만 원 낼 거를 50만 원으로 줄여줬잖아요. 줄여진 금액의 20%. 그럼 줄여진 금액의 20%니까 10만 원을 농특세로 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00% 면제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0이에요. 그런데 얘는 원래가 100만 원 낼 건데 하나도 안 냈으니까 100만 원을 감면받았잖아. 면제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농특세로 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비과세 같으면 비과세는 아예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된 거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지만 지금과 같이 면제를 받았을 때 감면을 받았을 때 그때는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되는 거다. 이런 소리죠. 감이 왔죠? 이제 무슨 말인지. 세세한 거 숫자 같은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득세 배우면서 이거 따로 배워. 그 다음에 등록세 배우면서 이거 배우고 재산세 배우면서 이거 배우고 양도소득세 배우면서 이걸 배워요. 그러고 나면 2달 지나서 옛날에 뭐 배웠지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기억을 챙기면 되는 거고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하고 잊어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다. 그럼 천재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흐름만 캐치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자, 면제가 된다, 감면이 된다라고 할 때는 신고는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야 되죠.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불이익이 따라가겠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그때는 붙어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빼줄까? 생각해봐요. 그건 빼줄 이유가 없죠. 왜요?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붙는 게 가산세예요. 그런데 와서 신고하라 그랬는데 신고 안 한다면 걔를 갖다가 나중에 너 감면 대상이니까 너 이것도 빼줄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산세도 빼줄게 그러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자 6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1번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이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이다. 맞잖아요. 우리 아까 가산세는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르는 불이익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산금은 연체이자라고 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또 틀려요? 왜 틀려요? 가산세가 뭔데? 자, 신고 안 했을 때 괘씸죄로 붙었죠? 그것도 감면해줘? 안 해주잖아. 그래서 맞는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감면이 되면은 얘가 원래가 100만 원 낼 거 50만 원 감면해 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감면은 왜 해줘요? 이뻐서 해줘. 미운애도 빼줘요? 미운애는 안 빼주죠. 그러면 가산세라는 거는 미운애지. 미운애한테도 빼주는 그런 법은 없지. 감이 왔습니까? 자, 그래서 1번 국세의 가산세는 세목이다. 세금이다. 또한 국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어떤 경우라도 감면해 주지 않는다. 상시. 자, 2번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맞습니까? 3%. 자, 원래 국세를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은 바로 일반 가산금이 3% 붙는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네? 아까 5년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4번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자,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자, 이것도 이제 아직 덜 배운 내용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재산세라는 게 있고요. 재산세가 25만 원.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지역 자원 시설세는 내가 예를 든다면 이런 애들이에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재산세 낸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불나기 쉽죠. 그러면 불이 나면 소방차 뜨죠. 그러면 소방차가 뜨는 것으로서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득을 보잖아. 불이 나면. 그러면은 이 건물 소유자는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도 여러분들이 내게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자,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지서가 왔습니다. 자, 우리 아까 중가상금은 지방세는 30만 원. 자,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이면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가상금 있다 없다? 자, 이건 본세 일반 가상금은 3% 붙지만 중가상금은 없죠. 얘도 3%는 7,500원은 일반 가상금 붙지만 중가상금은 없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지방세는요, 지방세별로 30만 원이 안 되면 부과하지 않는다니까. 지방세별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재산세가 30만 원 안 되면 중가상금 안 나오죠. 또 지역자원시설세도 30만 원이 안 되면 중가상금 안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재산세의 납부 기한이 7월 16일부터 7월 말이래요. 지역자원시설세도 저 건물에 대해서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 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부과 날짜가. 그럼 뭐야? 똑같잖아. 같은 날이잖아. 돈 내는 날짜가 7월 16일, 7월 말일 똑같아. 그런데 이걸 뭐하러 고지서를 한 장으로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재산세의 납기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고지서 한 장에다가 자, 재산세 25만 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25만 원 이렇게 해서 병기한단 말이죠. 나란히 보내요. 이렇게 해서 자, 50만 원. 물론 이제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꺼번에 50만 원 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냈어요. 안 냈으면 첫 달에는 뭐가 붙어? 일반 가산금 3%가 붙죠. 그 다음 달에는 중가산금 붙어 안 붙어? 붙어야 안 붙어요? 지금 30만 원 넘었잖아. 넘었으니까 붙어 안 붙어? 붙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원래는 쟤를 따로 보내는 게 원칙이야? 아니면 한꺼번에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따로 보내는 게 원칙이지. 세목이 틀리잖아. 얘는 재산세라는 지방세고 얘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예요. 그런데 납기가 같아. 그래서 우리 세법에 보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가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와 징세자의 편리를 위하여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야. 병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병기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집에 자 띵동 하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어이씨 25만 원을 내야 되는구나. 아씨.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띵동 그러더니 또 뭐야 지역자원시설세를 또 25만 원 내래. 그러면 그냥 열받는다고. 그렇잖아요. 뭐 이 자식들은 세금만 받냐? 어? 정치는 못하면서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그냥 한 장에 왔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50. 에이 한 번만 그러잖아. 아까는 에이 두 번 그럴 거를 지금은 어때요? 한 번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은행에 가봐요. 우리 고지서 2장 있으면은요. 요즘엔 창구에서 안 받아. 공과금 영수증 내는 그 기계에서 줄 서 있어요. 그러면 공과금 내는 날 가보면 줄이 저 끝까지 붙어 있다고. 근데 한 장 내고 또 거기서 뒷사람 기다리는데 또 2장 내봐. 뒷사람이 여보 막 이런다고 이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장 내고 다시 저 뒤에 가서 줄 서가지고 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좀 두꺼운 사람은 어이씨 합시다 하면서 막 2번 듣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그럴 때 한 장으로 갔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납세자의 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얘를 안 냈을 때 이제 가산금이 어떻게 붙느냐? 자 이렇게 되면은 일반 가산금 붙고 중가산금 안 붙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반 가산금은 붙지만 중가산금 안 붙잖아요. 근데 일로 와서 이게 50만 원이 됐어도 자 일반 가산금은 당연히 붙지만 중가산금은 얘 따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붙는 거다 이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마지막, 자,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30만 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4개의 지문은 모두 옳은 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2달 정도 강의를 듣고 또 한 번 2달 정도 복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면세점이라는 것은, 자, 세금을 면해주는 점, 세금을 면해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취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여기서도 제일 잘 틀리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야. 왜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4%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자, 내가 5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50만 원짜리를 사면, 자, 4% 계산하면 2만 원이야. 그 정도는 우리 국가가 안 받겠다, 이 소리지.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50만 원짜리 산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봐요. 차를 하나 샀어요. 어떤 사람이. 보통 차 얼마에? 여러분들 뭐 보통 차 한 대 사면 한 1억짜리 사지 않나? 응? 안 그래요? 알았어. 그 한 3천만 원짜리 사나? 경차? 알았어. 경차 1,000만 원짜리. 그래요. 1,000만 원짜리 경차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를 하나 샀어요. 얼마에 샀어? 그랬더니 40만 원 주고 샀대. 아니, 무슨 차를 40만 원에 사니? 그러니까 티코 15년 된 거. 불쌍하지 않아? 응? 거기다가 취득세 너 4% 내라. 그러면 눈물 난다니까.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을 받지 않는 거, 요게 면세점이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고요. 상속증여세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액부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액부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할 세금이 아주 소액이야. 그럴 때는 징수하지 않겠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자, 이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재산세를 세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1,700원이 나온 거예요. 1,700원. 그러면 자, 1,700원이 나오면 이거 보내야 안 보내요? 이걸 뭘 보내? 자, 1,700원 이걸 받으려고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면 고지서에 우표도 붙어요. 그럼 우표값, 봉투값 이건 어떡하라고? 그래서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이라면 차라리 안 받고 말자. 그게 소액부징수. 그래서 소액부징수에서는 자, 납부할 세액의 고지서별 2,000원 미만일 때 이때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면세점에서는 50만 원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소액부징수에서는 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자,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면세점. 그 다음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등록면허세는요, 오히려 최저한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3,000원도 안 돼요. 그럴 때는 3,000원으로 올려받는 것이다. 그거를 최저한세라고 그래요.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틀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재산세는 2,000원이 안 되면 아예 안 받아버려요. 근데 등록세는 3,000원이 안 되면 올려받는다. 3,000원을 올려받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니? 그러면은 등록면허세는요, 이 등기관이 수고를 하는 거에 따르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야. 따라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수수료 받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적다고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일 때는 오히려 올려서 3,000원으로 받는 거다. 요게 바로 자 최저한세. 감 이해했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해놓고 자 잠시 쉬었다가 자 다음 시간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와 그다음에 확정 시기의 소멸시효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